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브리데이 지니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밥인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말고 인사말로 대신 말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밥 먹었어? 입니다. 이 밥이라는 거 한국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인사말에도 왜 밥이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말 치고는 사실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한국에서 아주 흔한 인사법이에요. 안녕하세요 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인사법일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많이 물어보거든요.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도 어릴 때는 이게 왜 인사말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건지 사실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사실 최근까지도 밥 먹었어? 라고 인사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저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냐고도 물어보고 밥 먹자고도 하고 밥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밥으로 인사하는 거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다고 느껴져서 오늘의 팟캐스트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왜 밥 먹었어? 라고 인사하는지, 그리고 밥이 한국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먼저는 이 밥 먹었어 라는 표현을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사실 이 인사말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많이 친하지 않고 어른들 혹은 뭐 비즈니스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조금 존댓말을 쓰는 사이지만 그래도 조금 친할 때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친구끼리는 밥 먹었어?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주 간단하게 밥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다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지만. 그리고 뭐 시간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겠죠. 아침에는 아침 먹었어요? 점심이면 점심 먹었어요? 저녁이면 저녁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질문은 하지만 사실 정확한 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네, 저는 오늘 아침에 계란 후라이랑 뭐 부대찌개랑 뭐 이런 거랑 해서 뭐 그 불고기랑 해서 밥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이것도 먹었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질문한 사람이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대답하는 방식은 이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네, 먹었어요. 또는, 아직이요.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마 아직 안 먹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어쩌면 조금 당황하면서 그러면 뭐 좀 먹으면서 할까요? 아니면 그럼 식사하러 가실래요?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막 식사를 챙겨주려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를 만났는데 밥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먹었다고 하면 그럼 뭐 먹어야 되겠네. 우리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가 아니야. 나 지금 배가 안 고파서 괜찮아. 라고 하면 그럼 카페 가서 빵이라도 먹을까? 아니면 뭐 먹을 수 있는 카페로 갈까? 이렇게 하면서 꼭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먹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인사말을 많이 하는데 괜히 뭔가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괜히 걱정이 돼요. 왜 밥을 안 먹었지? 배고픈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배가 안 고프고 뭐 그냥 안 먹을 생각이라면 그냥 네, 먹었어요 하거나 좀 이따 먹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먼저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특별한데요. 얼마나 특별한지 밥이 들어가 있는 표현들 여러분들에게 몇 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밥,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알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몇 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밥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을 넘어서 어떤 삶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 아니면 일자리를 뜻하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밥이 들어간 단어들 어떤 것이 있냐면 일자리를 잃거나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밥줄이 끊겼다 라고 표현해요. 밥줄, 밥줄은 곧 생계를 뜻하는 거예요. 직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 밥줄 끊겼네 이렇게 말하거나 나 이런 행동하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이런 표현을 나 이거 하면 밥줄 끊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인들,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콩밥 먹는다. 밥인데 콩밥을 먹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 감옥에서는 콩이 섞인 밥을 줬었대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긴 한데 콩밥 먹는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XX 막 하거나 이 나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약에 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욕을 들었다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와, 욕 배부르게 먹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욕을 배부르게 먹다니 정말 이상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욕도 먹는 걸로 표현을 하고요. 약을 먹을 때도 사실 약은 물이랑 같이 마시긴 하는데 약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약을 마신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액체로 된 약도 먹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약을 마신다고 표현하는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 이 밥이라는 단어 얼마나 넓은 범위로 쓰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밥이라는 얘기, 먹는다는 얘기를 자주 할까?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인사말이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한국은 20세기 중반에 정말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한국의 독립도 해야 됐죠. 그리고 바로 6.25 전쟁이 터져서 전쟁의 시기도 겪어야 했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은 한동안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이 끝난 나라였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먹을 것 자체가 엄청 부족했대요. 그래서 밥을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볍게 물어보는 밥 먹었어? 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어? 라는 의미였던 거죠. 이 끼니를 챙겨 먹는 거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밥을 먹었다고 하면 얘가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잘 보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굶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을 먹었냐는 표현보다는 그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한국이 그때처럼 힘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일상생활 속에 굳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밥 먹었어?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화적 배경도 있는데요.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챙겨주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었대요. 그래서 손님이나 가족 아니면 뭐 이웃이 뭐 놀러 오거나 하면 밥을 꼭 챙겨주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챙긴다라는 표현은 밥 먹었니? 밥 먹고 가. 같이 밥 먹자 라고 표현하는 것이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어. 나는 너를 챙기고 있어 라는 표현인 거죠. 한국에서 혹시 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정이라는 것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굳이 설명해보자면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
서로를 챙기는 마음 이런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음식이에요. 먹을 것을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웃들끼리 좀 이제 관계가 좋으면 저녁 식사 시간에 음식을 좀 많이 해서 반찬을 가져다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서로 이제 반찬을 주고받는 거죠. 나도 갖다 주고 저분도 뭐 갖다 주고 요즘에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긴 한데 또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막 밥을 사주고 싶어 합니다. 아, 내가 살게 하면서 밥을 사주려고 하고 걱정이 되면 밥 먹었는지부터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어, 괜찮아? 많이 힘들지? 라고 하기 전에 밥은 챙겨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집에 오면 뭔가는 꼭 먹여서 보내고 싶고, 만약에 안 먹는다면 막 집에 있는 음식이라도 막 싸주고 싶고, 이거 가져가! 라고 하면서 갖고 가서 먹어! 하면서 음식을 좀 챙겨주는 문화들이 많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는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냈어? 나 너 안부가 궁금해. 나 너 챙겨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많은 학생들은 지금 한국에서 어학당을 다니기도 하고요. 한국으로 뭐 취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인 친구가 좀 생기고, 뭐 한국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하면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이, 아, 밥 먹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매일매일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표현 때문에 막 재미있는 오해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서 아니요 하고 뭔가 밥 먹자고 하는 건가 했는데 그래 그럼 일하자 막 이러기도 하고요. 이 밥에 대한 것이 그냥 인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 좀 허무했다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따뜻한 뭔가 문화이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의 밥을 걱정해요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을 인사 대신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밥에 대한 오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날 때만 밥 먹었어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밥 한번 먹자.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하거나 내가 연락할게. 우리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진짜 자주 해요.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누구도 이게 진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밥 한번 먹자 했지만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이런 게 되게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언제인지도 말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서?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끼리는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언제 먹을까? 다음 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구체적으로 시간 약속을 잡는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빨리 먹자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말은 진짜 밥을 먹자라고 약속을 하고 싶어서 말한다기보다는 다음에 우리 꼭 보자.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또는 내가 오늘 너 만난 게 너무 반가웠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제 이렇게 하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뭐 학생들이 한국에 놀러 와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다음에 오면 우리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오면은 만나자고 하면 당연히 만나겠지만 사실 이게 뭐 꼭 한국에 무조건 와 막 이런 구체적인 약속은 아니고 만약에 온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밥 먹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만 이 밥이라는 게 구체적인 약속을 잡기 위해서 밥 먹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사실은 이 밥 먹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걱정을
담아서 뭐 밥 먹었어? 물어보는 거고,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하면 오늘 만난 게 너무 반가웠는데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아쉬운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사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밥 먹자 말고 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중에 하나는 이제 다 큰 성인이라면 우리 술 한잔 해야지. 언제 술 한잔 하자. 막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진짜 의례적으로 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물어보는 것이 밥은 챙겨 먹었어? 밥은 먹었어? 이런 거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많은 외국 분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연락할게 하는 거 있죠.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언젠가 당연히 연락하겠지만 그냥 언제 연락할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어 이런 의미이지 진짜 내가 연락할게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한국 사람이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연락할게. 이렇게 인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이 와서 우리 언제 만날까? 우리 다음에 이때 보면 좋을까?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연락이 없거나 진짜 언제 밥 먹을지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이 오늘 나 반가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 인사말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한국의 역사,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정의 문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이 독특한 인사말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만큼 자주 쓰이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쓰긴 하네요. 이 인사말 너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이런 것처럼 뭔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인사말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어딘가에서 저를 우연히 보게 된다면 인사하면서 지니씨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 이 에피소드 봤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튼 다음에 혹시 한국 친구가 생긴다면 여러분들도 밥 먹었어요? 라는 말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